공간은 이렇게 생겼어요. 화장실, 공기압금 따뜻한 거? 따뜻한 거. 타블로 네루다. 아, 나스메 소세키. 공기와 품 따뜻한 거. 아, 포체레는 있어요? 네. 칸만 커버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치훈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디자이너고요. 브랜딩이나 뭐 제품 디자인 쪽 크리에이티브 분야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앤디 킴이라고 불러주셔도 되는데 저 역시 디자이너고요. 뭐 카페도 운영도 했었고 네, 지금도 관련된 브랜딩 작업이나 컨설팅 작업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카페를 들어가서 원래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손님들도 많고 음악 소리도 크고 저희가 정식으로 촬영을 협조하지 않고 양해를 구하고 내부만 좀 찍은 상태라서 카페를 다 구경을 하고 구석구석을 보고 제가 사무실로 이동을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특별히 좀 디자이너분들이 카페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엔트러사이트 합정점을 갔어요. 화장실은 외부에 2개가 있고 당연히 남녀 따로따로, 그리고 주차될 공간이 있는 게 되게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쵸. 아, 그쵸. 네, 서울 도심에 그럼요. 합정이 또 주차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6대까지 할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발 공장을 개조했다고 들었는데, 네. 엔트러사이트가 처음 생길 때는 그런 공장형 카페들이 많이 없었을 때라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은 코스가 바로 보이고요. 바가 이렇게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그대로 살린 그쵸. 바를 놔뒀어요. 메뉴들은 한 5,000원에서 7,000원대로 구성돼 있고요. 음료 같은 경우에 오늘의 브레인이라고 해서 테이크아웃을 할 시에는 한 3,000원에서 3,500원? 메뉴 구성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커피 위주의 메뉴가 구성되어져 있고,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하리오 V60 드리퍼를 쓰는 1, 2인용이랑 3, 4인용을 같이 쓰더라고요. 하리오 V60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추출이 빠른 드리퍼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스페셜티 카페들이 많이 사용하는 드리퍼기도 하는데 이제 물 빠짐이 좋아서 커피를 좀 더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푸어오버 방식이라고 해서 물을 막 그냥 붓는 방식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리스타들이 빨리 그 드립 방식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커피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물줄기를 세심하게 신경을 써도 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죠. 그쵸. 네, 커피를 만드는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마르조코, 되게 유명한 머신이죠. 커피 머신에서 뭐 벤츠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브랜드가 적절한 비유네요. 네네. 기능이 되게 다양한 하이엔드급은 아니지만 검증된 스트라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2,500만 원 정도 돼요. 3그룹이. 그라인더가 총 3대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라인더는 레저의 로버 2대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이쪽 맨 오른쪽 하얀색 그라인더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메뉴가 사실 디저트 메뉴가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아서. 근데 그 디저트가 늘어난 것 같아요. 음료의 구성도 그렇고 디저트 그렇고 많이 친절해졌어요. 어디 커피 마시는데 디저트를 이런 느낌이었고 그쵸. 지금 그래도 먹으려면 이거는 먹어, 이 정도? 사실 뭐 엔트러사이트는 메뉴를 다양화하지 않는 이유 자체가 공간을 소비하는 이유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막 메뉴를 먹으러 간다 이런 그쵸, 느낌의 맞아요. 카페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네. 엔트러사이트는. 평소에 엔트러사이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브랜드 컨셉이라고 보는데 엔터사이트는 저는 시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크하고 약간 신비주의, 의도적인 무심함. 친절한 설명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점원이 친절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네. 브랜드 관점에서 이제 고객과 소통할 때 친절한 경험을 주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 해당되는 고객층한테는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일단 외관도 그렇고 뭐 기존의 컷을 그대로 살렸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모든 브랜딩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무심함, 그런 게 여기저기 묻어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뭐 커피 원두, 봉투부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일관된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게 엔트러사이트가 생길 당시에 제가 볼 때 2가지였어요. 엔트러사이트랑 빈 브라더스. 네. 2개가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얼한 어떤 그런 그렇죠. 컨셉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2개의 사례인데 빈브라더스는 네. 인더스트리얼인데 살짝 좀 더 친절한 것 같아요. 그쵸. 소위의 커피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더 매뉴얼화해서 일반인들한테 전달하는, 그리고 전체 패키지에 바리스타 노트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어떤 컨텐츠를 생성하면서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커피라는 주제를 두고 하려고 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엔트라사이트는 일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심지어 엔트라사이트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마 매일 다니는 사람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브랜드는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브랜드는 어떤 무드를 전달하고 고객들한테 어떤 사용 경험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엔트라사이트가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불친절하다, 시크하고 신비주의가 조금 있는 브랜드로서 사실 그런 무드를 이제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거지 사실 엔트라사이트나 이름을 무연탄을 좀 더 부각시켜서 뭐 하겠다라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이 엔트로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테리어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로고에서도 묻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레트로함도 살짝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죠. 네. 오래된 건물의 외벽에 녹슨 철제로 로고가 달려 있잖아요. 네. 달려 있었을 때 그 느낌이 너무나도 그 엔트로사이트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브랜딩이라는 게 되게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뭐뭐스러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인테리어의 무드나 그런 로고의 느낌이나 네. 전반적인 것들이 그런 걸 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이게 합정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의 지점들을 가봐도 그런 느낌들이 일관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공간마다 다른 컨셉으로 인테리어 공간이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네. 엔트로사이트스러움. 네. 엔트로사이트스러움. 네. 이거 약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엔트로사이트스러움이라는 연상되는 게 이미지가 있다는 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브랜드가 그 정도까지 형성이 되면 이제 저는 성공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성공한 브랜드인 거죠. 사실 뭐 맞아요. 내가 로고가 기억난다, 뭐 네이밍이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근데 딱 그 느낌이 전달됐다 할 때는 사실 브랜드가 굉장히 성공한 거죠. 엔트로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합정점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연희점, 망원동에도 있고요. 네. 제주도에도 있고, 그렇죠. 한남에도 있고. 한남에도 있고. 네. 근데 매장마다 약간 좀 인테리어 컨셉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네. 네. 한 가지 브랜드의 커피 프랜차이즈면은 인테리어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공간마다 진짜 다 가봤는데 제주도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다 저 제주도 가봤어요. 그래요? 거기 가보셨어요? 공간이 다 다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주변과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어요. 항상 마찬가지로 이제 망원점도 그렇고, 그렇죠. 네, 망원점도 망원동에만 어울리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렇다고 거기는 또 인더스트리얼 분위기냐 하면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엔트라사이트랑 다르냐?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은 있으면서 각자에 있는 그 처해져 있는 그 공간 사이트에 대한 그 어떤 환경을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좀 매력인 거죠. 그 리사이클링, 뭐 업사이클링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약간 표본적인 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네요. 그 제주점을 가면은 정말 과할 정도로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살려 있어요. 공구들이나 막 그냥 널브러져 있고 이끼가 막 자라고 있고. 네. 저는 좀 아쉬웠던 게 1층에서 그 원래는 예전에는 로스팅 머신이 안에 있었어요. 진짜. 그 오래된 로스팅 머신인데 사실 그 머신 자체가 주는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중압감, 카리스마. 그쵸. 전문성. 거기가 설령 거기에서 실제로 로스팅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런 느낌을 전달하기에 충분했는데 그런 중압감을 주는 로스팅 머신이 딱 빠짐으로써 기존만큼의 임팩트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엔트로사이트 합정점에 힘을 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슬슬 그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연희점에 좀 힘을 주는. 그 머신이 연희점으로 갔어요. 연희점으로 갔어요. 네. 네. 머신 봤을 때 그 생각했었거든요. 와, 저게 진짜 되는 거야? 쓰는 거야? 아니면 진짜 약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가? 근데 어쨌든 그때 딱 그 멋있는 딱 무거움 그게 없어진 게 좀 아쉽긴 해요. 저는 예전부터 좋아했던 게 그 데모를 테이블로 사용하거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천장에 그런 석가래도 그대로 다 살아있고. 그렇죠. 네. 예전에 신발 공장을 했을 때 물건을 밖으로 빼기 위한 어떤 그런 컨베이어 벨트 같은 그 구조물들도 네네, 다 그죠. 살아있고. 네. 그래서 저는 2층에서 어쨌든 테이블 간격이 그렇게 붙어있지 않은 그런 어떤 거리? 어떻게 보면 영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테이블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하는 왜냐면 매출로 그게 이어지니까요. 근데 어떤 엔트로사이트만의 공간의 철학이 그 테이블과 의자 이런 배치로도 좀 표현이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게 평수가 작은 스타벅스 가면 그 불편함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배치가 이게 나를 여기에 이제 소비하게끔 꾸겨 넣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물론 스타벅스는 이제 좀 더 좋은 소파, 좀 더 좋은 의자를 분명히 엔트라사이트보다는 더 고가인 제품의 가구를 쓰지만 거기에 앉아있는 그 경험은 사실 쾌적하지는 않아요. 커피 맛은 어떠셨어요? 오늘 그 추천해주신 거 네. 정말 제 취향이었어요. 저는 옛날에는 이런 커피를 못 마셨어요.
커피면 약간 좀 쓴맛, 다크한 거, 이제 좀 더 이런 섬세한 맛의 커피를 좀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제는 요 안에서 이제 또 새로운 어떤 맛이 느껴지고 요즘은 이제 완전 다크 로스팅 된 커피는 잘 못 마시겠더라고요. 이제 그냥 그쵸. 탄맛 빼고는 다른 맛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제가 먹었던 것도 뭐 마스라 소세키인가? 나스메 소세키. 나스메 나스메 소세키. 소세키. 네. 그것도 작가죠? 네. 네. 작가님. 네. 소세키 작가님. 근데 본 유튜브 채널은 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욕을 안 해가지고, 저는 욕을 진짜 안 하거든요. 작가님의 블렌드. 커피를 마셨는데 저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매장에서 이 정도 퀄리티를 유지하는 거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니저분이랑 좀 약간 얘기를 해보니까 커피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엔트러사이트 커피 자체가 네. 어떤 브랜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실히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뜨거운 커피 일부러 컵에다가 시켰어요. 커피가 맛있는 집 가면은 아이스 커피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뜨거운 커피 같은 경우는 종이컵보다는 그 잔에다가 드시는 게 좋아요. 이유가 있나요? 그 종이컵이면은 종이 냄새라든지 이게 커피 아. 맛을 우리가 느끼는 게 사실 휘발성 향미로 네. 후각에서 전비강을 통해서 느껴지는 맛과 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을 빼놓으면은 말할 수가 없어서 네네.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마시면은 이제 입에 닿는 촉감이라든지 아. 그리고 그 종이 향과 같이 섞여 들어오는 그런 커피 향미라든지 커피 열 보존율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커피 향을 정말 온전히 즐기시려면은 무조건 뜨거운 커피는 컵에다가. 와 진짜 몰랐어. 종이만 그런가요? 아니면 뭐 되게 텀블러에 마시면 아무래도 그 매장이 선택한 컵에다가 먹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커피가 입 안에서 어느 부분에 먼저 닿으냐도 되게 중요해요. 커피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닿는 컵의 그 질감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이런 아쉬웠던 점은 없었어요. 힘 빠졌다. 합정점이 힘이 빠졌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공간 네. 분위기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너무 아. 일반화가 되지 않았나 네네.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정말 그 공장형 카페들이 진짜 없었어요. 근데 네. 요즘에는 많아졌으니까 그렇죠. 그런 카페들이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느낌들이 더해질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대중들도 이 정도의 어떤 디자인 룩에 대한 그 친숙도가 높아졌으니까.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커피 하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이제 브랜드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카페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어느 정도 좀 반응을 보고 네. 여러분들도 한번 엔트러사이트를 물론 많이 가보셨겠지만 안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보셔서 조금은 색다른 시각으로 카페를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뭐 제 채널은 아니지만 나중에 궁금한 점을 좀 어떤 요청사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들이 어떤 거를 듣고 싶어 한다라는. 댓글 남겨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좋습니다. 배고파요. 네, 밥 오늘 먹으러 여기까지 네.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커피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